음, 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하게 된 이충웅 교수입니다. 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학기 동안에 다문화 상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문화 시대로 이미 들어선 지 오래입니다.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유엔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라고 하는 것을 그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단일 민족 국가냐 아니면 다문화 국가냐 다민족 국가냐라고 하는 그 기준선은 전체 인구의 2%가 넘었으면 이제 단일 민족 국가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는 이미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람이 2% 전체 인구의 2%가 넘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 이미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다라고 하는 거죠. 다문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단 다문화 복지가 되겠죠.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그 사람들 전체 인구의 2%가 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문화 복지도 필요하겠죠. 그와 더불어서 당연히 다문화 상담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민족끼리 상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문화 사람들을 상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 그 다문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정말로 자신의 감정이나 문제를 잘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한 뭐 굉장히 다행이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 그 사람들을 상담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온 배경이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상담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이 다문화 상담 시간을 통하여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재는 이것을 쓸 겁니다. 네. 다문화 가족 복지와 상담. 강의 계획서도 나와 있지만 다문화 가족 복지와 상담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게 될 겁니다. 네. 공동체에서 나온 교재입니다. 다문화 가족 복지와 상담. 책이 괜찮아요. 다문화 상담에 관련된 책이 그렇게 뭐 많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통 학지사 책을 많이 쓰는데 이 다문화 상담은 이 공동체 출판사에서 나온 이 다문화 가족 복지와 상담이 그래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교재는 다문화 가족 복지와 상담 이 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면 좋겠고요. 네.
뭐 책값이 18,000원이니까 이 정도 두께의 책이 18,000원이라고는 뭐 그렇게 많이 비싼 건 아니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책을 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온라인 강의니까 이 온라인 강의를 여러분들이 충실히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가 끝났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험 성적 이런 것은 뭐 크게 여러분들이 수업만 잘 참석해 주시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뭐 저는 학점 잘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업만 여러분들이 잘 참석해도 F 나간 일 없고요. D가 나간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적은 크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에 잘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수업에 잘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 그 수업을 잘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수업을 잘 들어주기만 하면 출석은 다 그걸 해결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특별히 어렵거나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1강 다문화 사회의 이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문화 사회의 이해. 네. 다문화 사회가 무엇인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산업혁명 이후에 상품과 자본 중심의 이동 현상이 21세기에 들어 인간의 이동까지 합세하여 거대한 이주 물결을 이루며 세계는 이제 하나의 촌, 지구촌이라고 하지요. 글로벌 빌리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다문화 사회가 형성된 이유가 뭔가 이동 현상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보시면 그렇죠. 뭔가 이동이 있었다. 그럼 뭐 어떤 이동이 있었느냐? 이제 사람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서만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사는 동네에 살다가 그냥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껏해야 자기가 사는 동네를 벗어나서 자기가 태어난 나라 혹은 민족 그 속에서만 살다가 죽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 갈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죠. 네,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사람이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어, 여러분 이제 뭐 조금 첫 시간이니까 너무 이렇게 좀 지식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여유 있게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제 여건이 필요하죠. 우리나라 여건, 그 패스포트, 여건의 파워라고 그러는데 여건 파워가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1위.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 여건으로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는 특별히 비자가 필요하지 않고 그 나라에 가서 곧바로 우리나라 비자 여건만 가지고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170국이 넘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와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170국이 넘어요. 대단한 거죠. 그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에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거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거부하지 않는다. 굉장히 이동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도 우리가 굉장히 폐쇄적으로 막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하나의 촌이 되어서 그 지구촌, 글로벌 빌리지라고 하죠. 지구촌이 되어서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유롭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문화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동 때문에 그렇다. 지금 뭐 이거는 여러분들도 해외에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죠. 아주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세계 국가 경계가 허물어져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 민족과 인종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서로 간에 적응을 통해 공존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폐쇄적인 그런 사회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개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개방을 하다 보면 다양한 문화가 그 사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 속에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 6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41만 6,503명입니다. 엄청나죠. 등록 외국인은 125만 7,366명입니다. 전체 인구,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체 인구 5,180만 명 대비 2.4%를 차지하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우리나라가 다문화 국가, 다문화 사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 2%예요. 2%. 이미 2%가 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우리는 다문화 국가다라고 이제 정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일 민족 국가라고 한 용어를 쓸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등록 외국인이 125만 명인데 체류 외국인이 240만 명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등록 외국인이 125만 명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2.4%라고 하는 것이지만 240만 명으로 본다고 한다면 4% 5%까지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5%는 20명 중에 1명이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사실 김천에서만 하더라도 그죠? 우리는 너무 쉽게 볼 수 있죠. 김천대학교만 하더라도 김천대학교는 여러분 2.4% 훨씬 넘죠. 5% 정도 되겠네요. 5% 넘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 한국 학생들과 외국 유학생 대비 5%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숫자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숫자 2.4%라고 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 수가 아직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도 더 이상 단일 민족, 단일 문화 국가가 아니라 이미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진입했고 그 속도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자, 따라서 이와 같은 다문화 현상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다문화 이주자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수용함으로써 그들과 통합하고 공존함으로 너와 나의 개념을 넘어 우리라는 개념으로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고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해 가야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앞으로 뭐 계속 나오겠지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들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중한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포용한다. 또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수용한다. 그래야지만이 그들과 통합하고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 배타적에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상호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다른 다문화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들을 아무런 끄트낌 없이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느냐? 사실 여러분 다문화 사회로 가면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뭐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여러분 통합하고 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는 딱 그 경계선상에 서 있어요. 뭐 앞으로 나오겠으니까 나오면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큰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거예요. 자,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다문화, 멀티컬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티컬처, 다문화, 문화가 많다는 거죠.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이나 여러 국가의 문화가 혼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이나 여러 국가의 문화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즉 하나의 문화에 다른 문화가 유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문화 속에 들어가 정착하여 살게 되는 것을 문화적 적응이라고 한다. Cultural adaptation, 문화적 적응이라고 한다. 내가 그 인도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인도에 5년 가까이 살았던, 뭐 미국에서 있었고 뭐 여러 했었지만 미국에도 좀 있었죠. 근데 인도에 5년 동안 있었습니다. 1995년도에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그때 6개월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조깅을 좋아하잖아요. 그 동네에서 조깅을 하든 뭐 산책을 하든 그땐 아침에 이제 저를 만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한국에서 온 아주 부끄러움 많은 그런 사람인데 미국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하이 굿모닝 인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보고 하이 굿모닝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그냥 너무 어색했어요. 정말 너무 어색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아, 물론 그것은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지나가는 사람 만나고 그냥 하이 뭐 굿모닝 그 정도는 이제
할 수 있게 되어졌죠. 그리고 미국 갔을 때 정말 적응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팁 문화였습니다. 밥을 먹으면 팁을 10% 15% 지금 한 20% 가까이 준다고 그러던데 10% 15% 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팁을 주지 않으면 비매너라고 하는 거죠. 그거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 원짜리 밥을 먹으면 1,000원을 팁을 줘야 되니까 그거 굉장히 아까웠어요. 물론 그것도 뭐 적응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인도에 살면서 내가 정말 적응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인도에 살면 정말 적응을 못한 게 뭐냐면 바로 손으로 밥을 먹는 거였어요. 인도 사람들은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오른손으로 밥을 먹어요. 오른손은 밥 먹는 손, 왼손은 뒤를 닦는 손이에요. 예. 절대로 왼손으로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왼손은 뒤 이제 볼일을 해결하는 손이 왼손이에요. 물로 씻는데 이제 손가락을 쓰는 거고 오른손으로만 밥을 먹어요. 근데 이 오른손으로 밥을 먹는 거는 가난한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인도 사람들은 가난하나 부자나 손으로 밥을 먹어요. 어, 사실 이 손으로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거 있잖아요. 숟가락. 식당에서 우리는 너무도 끓일 낌 없이 숟가락으로 밥을 먹잖아요. 근데 인도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숟가락이 깨끗하냐 내 손이 깨끗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숟가락은 누구 입에 들어갔다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물론 씻었지만 그래도 이 누구 입에 들어갔다 나온지 모르는 이 숟가락이 깨끗하냐 아니면 평생 남았던 내 손이 깨끗하냐. 그래서 인도는 어디를 가든지 손 씻는 곳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그 손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은 나만 썼기 때문에 훨씬 더 깨끗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 문화가 다르죠.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양반집 자제라 손으로 밥을 먹는 건 도저히 내가 인도에서 5년 동안 있으면서도 이건 정말 적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적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도를 떠나올 때까지도 손으로 밥을 먹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손으로 밥을 먹지는 못합니다. 정말 손으로 잘 먹습니다. 그 외에 사실 인도에서 살면서 그 인도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건 많습니다. 뭐 다음에 또 점점하면서 하기로 하고요. 어쨌거나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문화적 적응이 필요합니다. 그걸 cultural adaptation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culture shock, 문화 충격이 일어납니다. 문화 충격이 일어나고 그 문화 충격 속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면 이제 번아웃, 탈진이라고 그러죠. 번아웃이 되게 됩니다. 자, 다문화주의. 이제 방금 다문화에서 배운 다문화주의는 뭔가 민족마다 다른 다양한 문화나 언어를 단일의 문화나 언어로 통화시키지 않고 공존시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이나 운동 혹은 정책을 의미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동화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동화. 이 동화라고 하는 것은 페리테일 그런 동화가 아니고요. 뭐 이솝 동화, 뭐 우화 이런 게 아니고요. 동화시키다 할 때의 동화입니다. 동일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다문화주의는 동일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다문화주의라고 합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네, 뒤에 나올 겁니다. 어쨌거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굉장히 앞으로 또 다루게 될 테니까 그때 또 하겠습니다.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동일화시키지 않는다. 동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다. 그대로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쉽지 않은 거죠. 사실 더 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 그들 우리가 동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건 쉬울 것 같죠. 천만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간단한 예를 들자면 프랑스에서는 히잡을 쓴 사람이 거리를 걷는 것 자체를 금지시킨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무슬림들 히잡을 쓰잖아요. 김치에도 한 번씩 보면 보이죠. 히잡을 쓴 사람들이 있는데 그 히잡을 쓴 사람들이 프랑스에 왔으면 히잡을 벗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 그 무슬림들은 난 당연히 무슬림이니까 히잡을 써야 된다는 거죠. 여자들은. 그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다음에 또 나올 테니까 이 할랄 푸드 문제 그게 쉽지 않아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너무 뭐 처제 시간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자, 다문화 사회는 국적, 민족, 언어, 종교, 문화, 가치관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류 공존을 위해 함께 사는 사회를 의미한다. 그걸 다문화 사회, 멀티컬처럴 소사이어티라고 한다. 다양한 그냥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동등하게 사회 구성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다문화 다양한 문화에 대해 비슷한 용어들은 멀티컬처, 크로스컬처, 인터컬처 이러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문화, 멀티컬처 혹은 타문화, 크로스컬처 그리고 상호문화, 인터컬처 이러한 용어들이 다 비슷한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멀티컬처, 크로스컬처, 인터컬처. 멀티컬처는 말 그대로 다 문화고요. 크로스컬처는 그 문화 속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터컬처,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크로스컬처는 그 문화를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터컬처는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비슷비슷한 용어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1교시는 다 잠시 쉬었다가 2교시에 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